예, 안녕하세요. 예, 사브TV 밴더입니다. 오늘은 GTX A 노선에 대해서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운정에서 서울역 구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볼 거고요. 이미 수서에서 동탄까지는 지난 3월 말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선은 이미 영상을 찍어 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12월 28일 날 드디어 운정에서 서울역 구간까지 개통을 하려고 합니다. 운정은 아시겠지만 경의중앙선의 운정역이 있기 때문에 GTX 운정역은 운정중앙역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운정중앙역. 그래서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 연결됐을 때 그 효과는 어떻게 될 거고,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 건지에 대해서 한번 속 시원하게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꼭지로 준비를 했고요. 첫 번째로 사업 진행에 대한 부분을 먼저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8일 날 개통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내용으로 보면 열차 운행이 많습니다. 6분 간격, 출퇴근 시간에는 6분 간격, 평상시에는 8분 간격으로 운행할 예정이고요. 편도 기준으로 운정중앙역 서울역까지 141회가 운행된다고 합니다.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삼성역까지 개통을 안 하기 때문에 열차에 대한 좀 편성 간격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삼성역까지 운행하거나 수서까지 가다 보면 열차 간격이 살짝 더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현재로는 6분, 8분 정도의 간격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부터 먼저 좀 풀어봐야겠죠. 삼성역 개통 언제 가능할까요? 라는 게 제일 궁금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건 2028년이에요. 2028년. 왜냐하면 언제쯤 모르겠지만 28년 10월이 삼성역 복합환승센터의 준공 목표입니다. 조금 더 늘어질 수도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개통은 좀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정거장 출입구부터 여러 가지 기타 환경들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8년 개통을 전 염두에 두고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 삼성역 복합환승센터가 공정률이 20% 초반대입니다. 28년 10월 달이 준공 목표예요. 4개 공구로 2, 3 공구가 현대고요. 그 다음에 롯데, 대림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20% 초반대이기 때문에 지하철 공사가 같이 들어가려면 이제 구조물이 얹혀질 거고, 거기에 지하철에 필요한 또 토목 구조물, 그리고 궤도 이런 것들, 레일이 깔려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려면 그게 저는 못해도 25년, 6년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최소한 전체 공정의 한 50% 이상은, 그러니까 복합환승센터의 구조물의 50% 이상은 공정이 나와줘야 그 위에 지하철과 관련된 부분의 공사가 같이 들어갈 수 있지 않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면 벌써 이제 올해 다 갔잖아요. 그럼 25년입니다. 그럼 26년 정도는, 25년 정도는 돼야지 공정률이 한 40%까지 갈 거라고 보여지고, 26년 정도는 돼야지 50%, 60%. 그때 지하철과 관련, GTX와 관련된 공사를 또 같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26년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6년 하반기 정도는 돼야지만 통과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이제 그 이외에도 이제 구조물에 대한 전반적인 공사들이 또 필요하단 말이에요. 건축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러다 보면 결국 개통은 28년이다. 이것도 되게 좋게 본 겁니다. 그래서 28년 정도로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거, 그러니까 수서역까지 가는 거는 26년 정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두 번째 질문 나옵니다. 창릉역은 언제 개통해요? 지금 창릉역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실설계하고 있습니다. 실설계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고 있다는 거예요. 공사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해둘 염두를 안 하고 있어요. LH가 얘기를 해놨습니다. 요청을. 창릉역 공사를 좀 늦춰달라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얘기로만 보면 2030년을 보고 있습니다. 2030년. 조금 서른다 하더라도 2019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6년 개통, 27년 개통,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고, 제가 보건대 29년에서 30년 정도. 왜냐면 아직 그 창릉 신도시가 부지조성 공사도 안 하고 있어요. 이제 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지조성 공사라는 게
그걸 구역별로 나눠가지고 막 이제 포크레인으로 평탄화 작업들 하고 이런저런 공사를 하는 거예요. 아직 그거 시작도 안 했잖아요. 그럼 2025년, 그럼 5, 6, 7, 8 이렇게 된다 보면 실질적으로 입주는 2030년 정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무리하게 공사를 먼저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능력을 여러분들 보실 때 2029년, 2030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5개역이 정차합니다. 운정중앙역, 킨텍스역, 대곡역, 연신내역, 서울역입니다. 이 구간은요, SG 레일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A 노선이라고 불리면서 42.6km 정도 되는 구간입니다. 기존에 3월 달부터 운행했던 곳, 정부 재정 사업으로 진행했고요. 38.8km, 삼성 동탄 구간입니다. 현재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삼성역,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한 2km 정도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운전하면서 나오는 시간대가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 22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22분. 획기적인 시간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사업비를 보면 이 A 노선만 놓고 보면 운정 삼성 구간만 놓고 보면 전체 사업비가 3조 6천억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국비가 1조 1천억, 그 다음에 지방비가 한 5천억, 그 다음에 뭐 개발 부담금 한 3천억, 그 다음 민자가 1조 7천억 정도 부담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운행 횟수가 많아요. 편도 140회 정도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열차가 투입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는 지금 운정의 차량기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열차를 차량기지에 갖다 놨죠. 그리고 운행을 하기 때문에 운행 횟수가 많은 겁니다. 그런데 저 수서에서 가는 동탄까지는 별도로, 그러니까 A 노선에 전용 어떤 그런 주박 시설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운행 횟수가 하루에 편도 기준으로 60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따지고 보면 여기는 6분, 8분 간격이니까 뭐 계속 오는 거예요, 열차가. 오히려 대곡역 이후에는 3호선이 열차가 안 간단 말이에요, 많이. 반밖에 안 가요. 연신내까지 많이 오겠지만. 지축 차량기까지 열차가 많이 오지만 그 윗구간은 또 많이 안 간단 말이에요. 근데 GTX가 더 많이 다니는 거예요. 참 이상한 상황이 와버린 거죠. 그래서 의존도가 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사업의 개요는 이 정도 마치고요. 두 번째, 요금에 대한 부분을 또 많이 궁금해하세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보면 삼성에서 동탄까지 가는 사업 구간인데 수서까지만 운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삼성까지 갔으면 아무래도 수요가 많았겠죠. 기존의 내용들을 좀 보면 하루에 운행 그 수요적인 부분이 일평균 한 22,000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현재 많아진 건데도 불구하고 10,000명이 될까 말까입니다. 그러니까 운영비에 대한 손실분이 커진 거예요. 근데 그거를 2028년까지 보존을 해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왜냐면 운영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매년 최대 600억씩 4년간 2,400억 최대. 물론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한 400억에서 500억 사이 정도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게 안 타면 안 탈수록 정부가 돈을 교통공사나 아니면은 뭐 SG 레일 또는 이걸 하는 운영사 쪽에 다 돈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운영사 입장에서 보면 안 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비워도 돼요. 계속 보내면 됩니다. 왜? 보존해 주니까. 맞죠? MRG 같은 거의 그런 효과를 보고 있는 거죠. 신분당선이 MRG 때문에 계속 국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게 신분당선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그 보존금이 너무 세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고 MRG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 이후의 사업들은. 근데 여기는 부분적으로 4년 동안 이런 부담을 하게 돼 있고 아마 운정에서 서울역 가는 구간도 이거 분명히 삼성역 안 가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줄 거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한 50% 정도는 수요가 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담금을 또 부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지금 국가가 돈을 좀 많이 좀 엄한 데 쓰고 있다라고 개인적인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해는 해요. 상황적으로 그렇게 된 거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서울시에 구상권을 청구할 거냐 말 거냐. 아니면 서로 협조할 거냐. 뭐 이런 내용들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요자 입장,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 요금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GTX 이미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요금 체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만 결론은 뭐예요? 3,200원이 기본 요금이에요. 3,200원. 플러스 5km당 250원입니다.
이렇게 따졌을 때 10km는 기본 요금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서울역에서 운정까지 간다, 운정중앙역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한 33km 나오거든요. 33km 정도. 그러면 운행거리가 33km란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예요? 3,200원 곱하기 23km잖아요. 10km는 포함된 거니까. 그러면 이제 5km당이니까 25km 안에 포함된 거고 5번을 해주면 되죠. 그럼 250원 곱하기 5배, 1250원. 그럼 계략적인 요금이 3,200원 플러스 1,250원, 4,450원이에요. 그러면 운정중앙역에 서울역까지 구간에 이용하려면 4,450원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최근에 올 상반기에 교통요금 카드가 나왔잖아요. 뭐 K패스, 그다음에 기후동행 카드. 근데 기후동행 카드는 GTX가 안 돼요. 그래서 기후동행 카드로는 GTX를 못 합니다. 그런데 K패스는 가능해요. 20%를 세이브를 해줍니다. 20%를 백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4,450원, 4,500원이라고 가정하고 거기서 한 900원 정도, 20%니까 900원 정도 빠지면 한 3,600원 정도. 그래서 운정중앙역에서부터 서울역까지 가는 요금이 3,600원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것들을 이용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부분이겠죠. 할 거냐 말 거냐. 일단 아까 그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얘기해 드리면 실시협약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SG 레일이 먼저 부담을 하고 이거를 정부가 1년 단위로 그 손실분을 정산해 주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운행은 서울교통공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3개월마다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 게 현재 실정이다라고 보여주면 됩니다. 전체적인 사업이 보통 CI, FI 이렇게 표현하는데 A 노선은 지금 FI 중심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신한은행 중심으로. 거기 컨소시엄. 그러니까 FI는 파이낸싱이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메인이 되고 거기에 건설사를 집어넣은 거예요. 기존에는 어떻게 했냐? 이게 처음입니다. 거의 처음. 기존의 민자사업은 대부분 CI 중심이었습니다. 그건 컨스트럭션, 건설이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FI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재정적인 부분. 왜냐하면 아무래도 재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돈을 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건설자 입장에서 하다 보면 은행에서, 금융에서 맡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가 좀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따져보실 때 대곡역을 기준으로 강남역까지 가는 방향을 기본적인 것들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3호선만 놓고 보면요. 대곡역에서 교대까지 순수하게 지하철로만 1시간이 걸립니다. 요금은 1,800원입니다. 그래서 교대에서 강남까지 한 10분 걸린다 치시면 한 70분 정도 걸리는 거죠. 그런데 현재 만약에 대곡역에서 서울역까지 갔다가 또 환승 해가지고 강남역까지 간다. 4호선 타고 2호선 타고 이렇게 갔을 때 제가 시간을 따져 보니까 한 45분에서 5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70분 대비 한 20배에서 25분 정도 시간이 좀 단축된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요금은 뭐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00원 정도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하철 요금보다 GTX와 환승에 같이 갔을 때, 그러니까 K패스 그 할인 제외하고요. 한 2,000원 정도가 더 플러스 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하나 있고요. 그러면 뭐 연신내에서, 강남역을 간다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3,200원. 여기는 10km가 안 돼서 3,200원만 부담하면 돼요. 연신내에서 서울역까지 가는데. 그리고 나서 3,200원 플러스 한 300원 정도 더 한다. 그럼 3,500원이다. 맞죠? 근데 만약에 3호선 타고 그냥 간다. 그러면은 뭐 한 1,500원, 1,600원 이렇게밖에 안 돼요. 1,700원, 1,600원, 1,700원입니다. 그럼 여기도 거의 2,000원 정도.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운정역에서 시청을 간다. 서울역을 통해서 시청을 간다. 아니면 대곡역에서 종로 3가를 간다라고 했을 때 제가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니까 시간상으로는 한 15분 내외로 줄어듭니다. 근데 요금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 2,000원 정도의 격차가 생각납니다.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 거냐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게 삼성역을 간다라고 했을 때는 완전 얘기가 달라집니다. GTX A 노선은 결국 삼성역을 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서
수요적인 측면이 전 2배 이상 차이가 날 거라고 보여져요. 마찬가지, 삼성 동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봤을 때 운정에서 강남역을 간다. 그러니까 삼성역에서 강남역 2정거장 더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현재 운정에서 뭐 3호선까지 이어서 어떻게 간다라고 했을 때 90분이 걸립니다. 이것도 뭐 역에서 역까지만 간다고 했을 때. 근데 40분이면 간다는 거예요. 강남역까지. 맞죠? 삼성역을 통해서 10분 정도 더 간다고 가정했을 때. 킨텍스는 80분에서 35분. 대곡은 70분에서 30분이에요. 예, 연신내도 50분에서 25분으로 준다는 겁니다. 서울역은 한 30분에서 한 20분 정도, 한 10분, 15분 더 주는 거예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훨씬 더 차이가 나는 겁니다. 대곡에서 강남역 70분 걸리는 30분밖에 안 걸린다. 어떻게 했을 때? 예, 삼성역을 갔을 때 시간이 획기적으로 준다는 거예요. 맞죠? 예, 50%가 시간이 줍니다. 다만 요금은 2,000원에서 2,500원 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예, 서울역까지 개통하는 거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쉽지만 2025년, 6년, 7년, 8년, 3, 4년을 더 참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가격에 열차 수요에 따른 사람들이 많이 더 선호할 거고 그에 따른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개통의 의미는 상징적이지만 실질적인 수요는 50% 미만일 거다라고 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개통에 대한 이제 이슈가 제가 보기에는 12월 달부터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뭐 1월, 2월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에 대한 변화를 같이 아마 기자분들이 찾아보시겠죠. 그런데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안 오른다. 왜? 지금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지금 2024년 8월 달을 고점으로 지금 한 10% 정도 분위기가 좀 빠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도권 외곽, 특히 고양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가 그렇게 많이 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가격대가 2021년 대비 좀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근데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좀처럼. 그럼 개통을 한다고 회복을 할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과 같이 좀 놓고 보셔야 돼요. 시장과 그리고 노선에 대한 효과가 같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상당수는 반영이 됐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지금 아실에서 좀 같이 놓고 보면 저는 고양시 전체적인 것들을 먼저 놓고 볼게요. 부동산에 대한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가격에 대한 변화. 저는 일단 고양시 입장에서 보면요. 크게 고양시 전체를 봤을 때 저는 4가지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첫 번째는 킨텍스입니다. 상징성이 있죠. 일자리. 상징성이 있다는 거예요. 킨텍스. 그리고 대곡 역세권 개발 사업. 이번에 나왔잖아요. 택지 개발 사업. 맞죠? 3기 신도시 일환으로 주택 공급에 관련된 부분. 물론 전체는 아니지만 좀 기존하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같이 띄워놓고 볼게요. 대곡 역세권 개발 사업. 또 저는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대곡역은 교통의 유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분위기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물론 많이 걸려요, 시간이. 그리고 창릉입니다. 상당히 3기 신도시의 초반에 대규모 공급이죠. 그리고 GTX가 쓴다는 건 신의 한 수죠. 그리고 서울에서, 물론 서울의 서부권이지만 서울에 접해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큰 힘이죠. 대규모 공급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도시이기 때문에, 그리고 역 주변에 특화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GTX역 중심으로 상당히 큰 효과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때가 덕은지구입니다. 왜냐하면 덕은지구는 아파트가 다 DMC예요. 그러니까 DMC와 거의 붙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고양시이지만 거의 DMC 효과를 그대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4개 꼭지가 거의 대동소이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4개 역 중심으로 가격에 대해서 좌지우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는 거예요. 어디가 뭐 딱히 좋다 이런 거 개념은 아니고요. 각각의 장단점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 킨텍스역, 대곡역, 그다음에 GTX 창릉역, 창릉 전체가 아니에요. GTX 창릉역, 그다음에 덕은지구 이렇게 보시면 돼요. 4개가 거의 유사하게 고양시의 가격을 좌지우지할 거다. 물론 거기에 따른 또 뭐 신도시, 또 주택 공급, 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약간씩 있겠지만 큰 차이는 아닐 것 같아요. 이 4개 중심으로 가격이 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여러분들이 가장 여기서 중요하게 볼 게 뭐냐면
역에 대한 존재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삼성역이 개통되는 3, 4년 후에는요, GTX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시간 단축을, 지금은 30분이 40분이 주는데 요금 2,000원만 더 내면 돼. 이러면 타죠. 이러면 탄다는 거예요, GTX를. 그러면 GTX는 지하철입니다. 일반 철도가 아니에요. 지하철이기 때문에 자주 다녀야 돼요. 출퇴근에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빠르면 뭐예요? 자주 안 다니는데 의미가 없죠. 그리고 타려고 했는데 못하면 어떻게 해요? 김포경전철처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출퇴근에 효과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몇 량이 다녀요? 8량 다녀요, 8량. 맞죠? 운행 횟수도 많다는 거예요. 한 번에 1200명, 아니면 1500명도 태워놓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음차, 다다음차를 기다릴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이게 지하철이라는 거.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아까 제가 4개 꼭지역을 얘기했잖아요. 가격은 다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얘네가 전체적인 고양시의 가격대를 움직일 거다. 그럼 대장은 다 지금 여기서 킨텍스역, 대곡역, 창릉역, 그 다음에 덕은지구, 여기에서 역에 가까운 덕은지구도 만약에 대장홍대선이 없었으면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 겁니다. 대장홍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에요. 옆에 향동지구는 엄하게 껴있어요. 엄하게 껴있기 때문에 존재감이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덕은지구는 대장홍대선이 살린 거예요. 살렸단 말이에요. DMC와 대장홍대선이. 그래서 그런 느낌이 살아있기 때문에 가격대를 높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4개 꼭지라고 보여지고, 여기서 중요한 건 역에서 가까워야 돼요. 역의 존재감이 커질 거기 때문에 여기서 가까워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500m 아니다. 그러면 A 플러스예요. 가격은요, 역에서 500m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도보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A 플러스 줍니다. 그래서 500에서 1km 사이다. 그러면 A급. 그 다음에 1에서 2km다 B급. 2km 넘어가는데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GTX역 중심으로 킨텍스역, 대곡역, 그 다음에 여기 창릉역인데, 아무래도 고양 운정역은 좀 파주라는 거. 그리고 물리적으로 좀 멀어요. 존재감이 이거보다 좀 약해요. 일단은 킨텍스는 일자리, 맞죠? 대곡은 교통요지, 창릉은 신도시. 근데 서울에 붙어있는 신도시.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운정역하고는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가격이 한 급, 2급 차이가 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중심으로 놓고 보시고, 덕은지구는 예외적으로 DMC와 대장홍대선이 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4개 중심으로 보시면 되는데, 선도할 가격을 선도할 4개 지역.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500m 안, A 플러스급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500m 안에 있는 단지의 가격과 여기서 500m 넘어간 가격과의 단지와 그 다음에 1km 사이에 있는 단지와 1km 넘어가는 단지는 가격대가 차이가 날 거라는 겁니다. 다만 2, 300만 원이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비싸더라도 여기서 도보권이 가능한 곳을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뷰, 맞죠? 이런 것들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가까워야 된다는 겁니다. 저층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밸류라는 거예요. 어떤 단지에 밸류가 생겨버리면 저층부도 비싸요. 그런데 밸류가 떨어지면 고층부에도 가격이 제한적이라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들 500m를 지켜라. 안 되면 최대한 1km는 돼야 된다. 500m 뭐예요? 도보가 아는 거예요. 그럼 1km는 뭐예요? 자전거라도 하면 돼요. 그럼 1km, 2km 가면 뭐예요? 못 걸어가요. 자전거도 좀 애매해요. 그럼 셔틀 타는 겁니다. 2km 넘어가면 GTX가 대안이 아니에요. 다른 방법이 또 생깁니다. 굳이 여기까지 가가지고 2, 30분. 그러니까 동탄 신도시 이만큼 크잖아요. GTX 역에서 가까운 쪽만 가격이 비싸다는 거예요. 멀어지면 가격 차이가 다 고만고만해지는 거예요. 왜? 동탄역까지 가는데 20, 30분 걸려요. 동탄역에서 삼성역까지 가는데 20, 30분인데. 그러니까 반은 여기서 다 소비하는 겁니다. 이러면은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시고, 이제 28년 까지 참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24년 12월 28일 개통한다는 거, 제가 어떤 식으로든 개통하기 전에 사전에 국토부에서 좀 해주면 가서 먼저 보고요. 안 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타서 실제 현장감 있게 얘기들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좀만 참으시고요. 이번에 효과는 이미 상당히 기반영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제가 얘기한 대로 이런 시장의 흐름을 좀 보시면서 좀만 참으시면 돼요. 그래서 당장 사야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죠. 왜냐하면 내년 시장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부동산 시장 자체가. 그래서 저가로 싸게 잘 사시고 그거를 최소한 개통될까 28년까지만 잘 지키셔야 돼요. 그때 가격이 좀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잘 지켜서 좋은 그런
뜻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